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북한 서남전선군 사령부가 발표한 비상특별경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협성 언동을 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서남전선군 사령부가 우리 함정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빌미로 예고 없는 직접 조준 타격 등을 운운하며 위협한 데 대해 국방부가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함정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빌미로 예고 없는 직접 조준 타격, 강력하고 연속적인 대응 타격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협성 언동을 하면서 남북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며 도발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측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북측이 우리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자행할 경우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방 한계선은 남북한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상 경계선이라며 반드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서남전선군 사령부는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매일 두세 차례에 걸쳐 17척의 우리 해군 쾌속정들이 북측 영해에 침범했다며 서해 열점수역에서 북한군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우리 해군 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방문해 화생방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8일 최윤희 합참의장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화생방 위협에 대한 대응작전 수행 체계를 보고받았습니다. 또 대테러와 WMD 대량 살상무기 제거 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WMD 종합훈련장을 순시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다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한반도에 예상되는 핵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미래적 화생방 위협에 대비해 전평시 화생방 작전 태세를 완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인 유관수남의 진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유관수남은 6번째 1800톤급 잠수함인데요. 네, 해군 함정에 여성의 이름이 붙여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이 절단되자 고동 소리와 함께 유관수남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1800톤급 잠수함 가운데 6번째로 건조된 유관수남. 광복 70주년과 유관순 열사 탄생 95주년을 기념해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이름이 한 명으로 명명됐습니다. 1800톤급 잠수함 1번은 손원이람, 2번은 정지함, 3번은 안중구남, 4번은 김좌지남, 5번은 윤봉기람 등 모두 남성 이름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애국의 상징입니다. 그 애국의 상징을 214급 6번함에 명명하여 앞으로 2016년이 되면 유관수남은 해양안보의 주역으로서 활약을 펼칠 것입니다. 진수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여사와 여성단체, 독립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관순 함이라는 건 무척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0여 명의 승조원이 탈 수 있는 유관수남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 속력은 20노트에 달하고 사거리 1000km의 국산 순항 미사일이 탑재됐습니다. 최대 2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연료 충전 없이 미국 하와이를 왕복할 수 있는 추진체도 장착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속에서 계속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장시간 잠항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관수남은 내년 11월 해군에 인도돼 10개월 동안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017년쯤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은 어버이날에도 부모님을 쉽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육군 수도포병여단은 가족과 함께하는 어버이날을 만들고자 병사들의 가족을 부대로 초청해 뜻깊은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장병들이 부대 정문에 도열해 큰 박수로 부모님을 맞이합니다. 부대원들이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병사와 가족들의 입가엔 미소가 끊이질 않고 부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 보입니다. 아들을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육군 수도포병여단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대원들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벚꽃 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용사의 부모님 그리고 지인분들을 다 함께 초청하여 하나 되는 부대 개방의 날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군 입대 후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의 표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사들에게는 인성교육 기회의 장을, 부모님께는 대군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대를 방문한 250여 명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간부들이 전하는 부대 소개를 들으면서 현재의 병영 생활을 이해합니다. 야외에서는 병사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이 진행됐습니다. 부모님의 발을 처음으로 닦아드리며 어버이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을 느낀 어머니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생전 처음으로 받아본 건데 좀 뭉클하면서도 뿌듯하면서도 정말 제대로 받아보는 그런 느낌, 또 군대를 가면은 진짜로 효도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이날 만남은 부대와 부모, 장병 간 의사소통 창구인 인터넷 SNS 매체를 통해 홍보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먼저 접했던 부대를 직접 방문한 부모들에겐 달라진 병영 문화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자유스럽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서 정말 좋고 이 시간이 2년 동안 이제 이어지는데 잊지 못할 그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대는 효는 곧 충이라는 정신으로 매년 부모와 소통하는 개방 행사를 개최해 장병들에겐 효의 가치를 일깨우고 부모에겐 군 생활하는 아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신내 요양원 노인 150여 명을 초청해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육사는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하는 고령인 점을 착안해 버스 승하차 도우미를 비롯해 생도들이 1대1로 어르신을 안내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생도들은 어르신들께 손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퍼레이드를 선보임은 물론 손을 맞잡고 육사 교정을 함께 둘러보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어버이날 축하 공연에서는 군악대 장병들의 어버이 은혜 중창을 비롯해 국악과 민요, 트로트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내요양원 관계자는 손자와도 같은 생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덕분에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나라의 어버이, 국가유공자를 기억하는 행사도 이어졌는데요. 네, 서울지방보훈청이 유공자의 손과 발을 어루만지고 집도 수리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공자가 직접 태극기에 손도장을 찍으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슴에는 대학생 봉사단이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10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은 1일 손자 손녀가 됐습니다. 손발 마사지를 하며 유공자들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여기 만지면 아프세요? 이거 다 통풍 때문에 그 병 쪽인 거지. 근데 뭐 병원에서도 못 고친데 술만 먹지 말래. 술 드시면 안 되시죠?
어버이날 봉사는 학생들에게도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 가서 마사지 해드리는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분들 마사지 해드렸더니 감회가 뿌듯했고요. 할아버지도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장충동의 한 주택가. 오늘은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을 새롭게 수리하는 날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과 참여기관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깔끔하게 도배를 새로 하고 가구나 살림살이도 정리해 유공자의 집을 단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줄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놀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와서 수고해 주시니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날 새롭게 탈바꿈한 나라사랑 공감의 집 1호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보훈청은 올해 보훈 대상자가 살고 있는 총 100가구의 노후 주택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국방성 발굴팀이 창원시 야산 일대에서 6.25 전사자 한미공동 유해발굴을 실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은 5만 4천여 명이 전사했으며 현재 8천여위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미 국방성 포로 및 실종자 확인팀이 6일부터 3일간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위치한 야산에서 6.25 전사자 한미 공동 유해발굴과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발굴에는 우리 측 유해발굴 감식단 15명을 비롯해 미 발굴팀 5명과 법의 인류학자 3명 등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미 측에서 연중 공동조사팀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저희 함께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한미 공동 발굴 및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발굴 지역은 1950년 8월 마산을 경유해 부산 공격을 감행한 북한군 6사단에 맞서 미 25사단과 해병 1여단, 국군 해병대 등이 합동으로 마산 서부 반격작전을 실시한 곳입니다. 북한군의 공격과 역공격을 계획한 아군이 치열한 격전을 벌인 곳으로 양측 모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황우웅 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모친으로부터 들었던 제보가 발단이 돼 지난해 9월 선행조사에 이어 올해 3월 한미 공동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면 현장에서 한미 공동감식을 실시한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해 정밀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6.25 전쟁 당시 미군은 5만 4천여 명이 전사했으며 아직까지 8천여 위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서울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보건소장, 학계와 언론계 인사 150여 명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8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유해발굴 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전사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능력과 발전 추세 소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설명회장에는 총탄에 뚫린 철모와 수통 등 유해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전투 장비와 유품을 전시해 전쟁 당시의 상흔을 되새길 수 있게 했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유해 소재 제보와 증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등이 있길 바란다며 마지막 한 분을 찾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에 대한 이해와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유해발굴 감식단은 오는 10월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육군 15사단은 최근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지뢰 폭발을 몸으로 맞고 순직한 고 강병식 대령의 추모식과 그의 이름을 딴 강병식로 명명식을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고 강병식 대령의 추모식에서 유가족 대표인 동생 강병옥 예비역 대령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열병을 실시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추모식에 이어 육사 31기 동기회와 공동으로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에 그의 이름을 딴 강병식로 명명식을 거행했습니다. 승리부대 전투영웅 고 강병식 대령은 지난 1988년 5월 4일 지뢰 매설 작전에 참여한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지뢰 폭발을 몸으로 맞고 순직했으며 이에 정부는 1계급 특진과 보국 훈장 3일장을 추서했습니다. 한편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하고자 승리부대 5대 전투 영웅을 선정한 바 있는 부대는 이날 추모 행사와 더불어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 분야의 모범 장병을 선정해 5대 전투 영웅상을 수여했습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 64단에는 다자녀를 둔 아빠가 셋이나 있어 화제입니다. 네, 바로 장일영 원사와 김백은, 황규성 상사인데요. 이 중 장 원사는 부모의 눈에 자식은 매시간 행복이고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주간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장일영 원사를 원동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6명의 딸들 다 사랑하고 건강하게 잘 커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아빠는 너희들 믿는다. 육군 64단 예하대대 주임원사로 복무 중인 장일영 원사는 6딸을 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장 원사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5명의 아이를 낳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차질도 있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키우다 아내가 2차례 유산을 한 건데요. 그래도 자녀에 대한 욕심에 결국 지난해 5월에는 쌍둥이 자매를 얻었습니다. 군인 봉급으로 딸 6명을 키우기가 때론 벅찰 때도 있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건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쩍 자란 딸들을 볼 때면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진다는데요. 군인 아빠의 모습은 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첫째 딸은 아빠와 같이 군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애를 제가 되게 이제 첫째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고 또 애가 되게 강합니다. 강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경아,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아빠 따라서 군인하면 안 돼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군대를 가려면은 네가 운동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커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아, 군대가 왜 필요한 거고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장일영 원사. 성격만큼이나 표현도 잘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생각뿐입니다. 아빠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특히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데려가고 또 관심이 되게 소홀했던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큰딸 보경이부터 막내 하정이 또 모르겠다. 우리 하정이가 막내가 될지 또 그 밑에 동생이 더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잘 커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아빠는 너희들 믿는다. 군인으로 6자녀의 아빠로 살아가는 장일영 원사.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실한 그를 보며 든든한 버팀목을 떠올려 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8일 군 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원기지 이전에 따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 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주민공청회 등 대상을 확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육 참여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절충교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자동차와 광소재 부품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광주와 전라권에 소재한 4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절충교육 사업과 국외업체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육군항공학교가 육군항공의 미래 신규 전력을 창출하기 위한 2015 육군항공 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합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리며 15일에는 부대 개방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항공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충무공 탄신 47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임진왜란 해전과 충무공 이순신이란 주제로 15일 오전 10시 30분 해군사관학교 통일관에서 열리며 해전과 관련한 각종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모포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경험, 아마 군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렇듯 군에 입대하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장병들도 많을 텐데요. 군대에서 맞는 어버이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